안녕하세요. 오늘 정말 뜨거운 감자죠? 새로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세입자가 최대 9년까지 살 수 있게 해준다? 와, 이것만 들으면 세입자한텐 정말 좋은 소식 같은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? 이 법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부터 보시죠. 이른바 3+3+3 법안. 그러니까 한 번 계약하면 3년 살고 이걸 두 번 더 갱신해서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. 이야, 이사 걱정은 정말 확 떨어지겠네요. 그런데 말이죠. 한 전문가는 이 9년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들이 그 안에 숨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. 어쩌면 우리나라 전세 시장 전체를 뿌리채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세 가지 독소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요.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. 첫 번째부터 이름이 심상치 않죠? 바로 타임머신 조항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말 그대로 법의 효력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만드는, 그러니까 과거로 돌려서 세입자의 권리를 더 빨리 생기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.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요. 지금은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법적으로 보호를 받잖아요. 그런데 이 개정안은 계약한 바로 그날 0시, 그러니까 과거로 시간을 돌려서 효력을 발생시키겠다는 거예요. 아니, 고작 하루 차인데 이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? 이게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. 바로 이 시나리오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. 집주인이 오전에 은행 가서 집 담보로 대출을 싹 받았어요.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 새로운 세입자랑 전세 계약을 딱 맺습니다. 그럼 당연히 오전에 돈 빌려준 은행이 먼저잖아요? 상식적으로는 그렇죠. 근데 이 타임머신 조항이 딱 적용되면 어떻게 되느냐? 오후에 맺은 전세 계약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날 새벽 0시부터 효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죠? 은행 대출이 순식간에 후순위로 밀려나고 담보는 그냥 허공에 붕 뜨게 되는 겁니다.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. 자,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예요. 은행 입장이 되어보자고요. 내가 빌려준 돈이 언제든 세입자 때문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? 그럼 어떤 은행이 과연 위험을 감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려고 할까요? 아마 은행들은 전세 계약이 낀 집은 아예 대출을 안 해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겠죠.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. 두 번째 독소 조항으로 넘어가 보죠. 이건 세입자한테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막아버릴 수 있는 엄청난 힘, 일종의 거부권을 준다는 내용입니다. 이 분석 자료를 보면요, 두 가지 큰 장벽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어요. 첫째, 집주인이 집을 팔려면요, 사려는 사람하고 계약서 쓰기 보름 전에 세입자한테 먼저 알려야 해요. 그리고 둘째, 계약을 하고 나서도 세입자가 무려 석 달, 그러니까 90일 동안 이 집을 파는 거에 동의할지 말지를 결정할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. 이 90일이라는 시간이 시장에는 그야말로 폭탄입니다. 집 파는 사람, 사는 사람 모두 이 세입자의 결정 하나만 쳐다보면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 같으면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집을 사거나 팔고 싶으시겠어요?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. 법조항의 표현은 통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세입자가 허가를 안 해주면 집을 팔 수 없게 되는 세입자 허가제나 다름없다는 겁니다. 집주인의 재산권이 세입자의 손에 달리게 되는 거죠. 자, 마지막 세 번째 독소 조항은 더 노골적입니다. 임대료를 시장 원리가 아니라 그냥 법으로 딱 정해버리겠다는 거거든요. 이름하여 70% 가격 상한제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전세 보증금에다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다 합쳐서 이게 집값의 70%를 넘으면 안 된다. 이렇게 법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. 주변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이 70%라는 천장은 절대 뚫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. 이 규제가 특히 누구한테 치명타가 될 수 있냐면요. 바로 서민들이 많이 사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 시장이에요.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. 서울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보통 한 55% 정도인데 빌라는 무려 80%에 육박하거든요. 그럼 이 70% 상한선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? 지금 80%인 빌라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억지로 낮춰야 하는 거예요. 그게 안 되면 그냥 전세 시장에서 나가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.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이런 주택에 사는 서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주거 사다리가 그냥 걷어차이는 셈이죠. 그런데 이 분석이 정말 무섭다고 말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. 지금까지 말한 이 세 가지 조항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게 기존에 있던 다른 규제들이랑 막 얽히고 설키면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최악의 상황을 한번 그려볼까요?
세입자는 법적으로 9년을 살 수 있어요. 집을 팔려고 했더니 세입자가 3개월 동안 허락을 안 해줘요. 겨우 팔려고 보니 보증금 돌려줄 대출은 꽉 막혀 있고 그렇다고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어요. 이건 뭐 집주인의 손발을 그냥 꽁꽁 묶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. 결국 이 모든 규제들이 만들어내는 마지막 그림은 바로 시장의 완전한 마비입니다. 집을 팔 수도 없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도 없고 심지어 내가 내 집에 다시 들어가 살 수도 없는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갇혀버리는 거죠. 시장의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한 전문가는 이 상황을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타노스에 빗대어 표현하더라고요. 타노스가 손가락 한번 딱 튕겨서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이 법안이 대한민국 전세 공급의 절반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정말 끔찍한 경고인 셈이죠. 사실 이런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 이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무제한 갱신 주장부터 10년 갱신권, 그리고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2+2 법안까지 계속해서 임차인의 권리만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이 추진돼 왔어요. 이번 3+3+3 법안은 그 흐름의 완전체,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과거의 비슷한 정책들이 결국 전세값 폭등과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던 걸 우린 이미 봤잖아요. 그런데 왜 더 큰 규모로 똑같은 실험을 또 반복하려는 걸까요? 만약 이게 잘못되었을 때 그 위험 부담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